안녕하세요. 도리를 바라는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큰데 이걸 어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며느리 도리는요, 명절, 김장, 편찮으실 때 챙겨드리기, 어버이날 생신 등 기념일 챙겨드리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새 세상이 이것도 며느리가 해야 할 도리는 전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도리는 저 정도의 것들이죠. 생판 나무로 살아왔지만 우리 부모님 같이 생각하고 그만큼 대하기, 그 정도만 해도 사랑받을 거라고 우리 부모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거는 도와드리고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자꾸 며느리의 도리를 찾으시네요. 일단 저는 8개월 아기를 키우며 살림하고 있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라 결혼 생활한 지도 얼마 안 됐죠. 저번 달은 아주버님 생신이셨고 이번 달엔 아주버님 아들 생일이 있습니다. 그전 달은 제 생일이었고요. 참고로 아주버님은 이혼을 하신 상태이고 아이는 전처에게 양육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에게 아주버님은 아픈 손가락이죠. 아무튼 저는 제 생일에 시댁 식구 아무한테도 축하 전화조차 못 받았는데 시어머니가 아주버님 생일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메시지라도 넣어드려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미역국을 끓여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 집에 초대해서요. 제가요? 하면서 눈 동그랗게 뜨니 아니다 애기 때문에 좀 힘들겠지? 하며 웃으시길래 이 상황이 뭐지? 무슨 뜻으로 저러시나 고차원 개그인가 싶었죠. 그래서 생신 때 전화로 축하한다 정도만 하고 말했고 일주일 뒤에는 아주버님 아들 생일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시조카 생일인데 너 선물 뭐 생각하고 있어? 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전 그 아이 한 번 봤습니다. 나한텐 인사도 안 하는 아이였어요. 뭔 소리인가 싶다가 어머님이 그 아이에게 선물 뭐 사줄지 물어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면 가방이나 신발만이 사주지 않나요? 했더니 비싸지 않겠냐? 하시길래 네, 요새 애들 거 꽤 비싸죠. 백화점 가면 어른들 거보다 애들 거가 더 비싸긴 해요. 했거든요. 너 부담스럽지 않겠어? 괜찮겠니? 하시더군요. 또 뭔 소리야 싶었지만 그냥 하나 사주자 싶어서 제가 알아서 준비해볼게요 했는데 그래 그럼 생일상은 어찌할 거니 하시네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아기 본다고 정신없어서 생일상 차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버젓이 있는데 그 생일상을 왜 제가 차려요? 친엄마 알아서 잘하시겠죠 했더니 아이고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걔는 요리 못한다. 작년에도 안 차려줬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저도 아기 때문에 생일상 차리는 건 좀 힘들어요 했습니다. 핑계지만요. 상 그거 차려줄 수 있는데 그걸 왜 제가 차려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부모가 해야지 선 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역정을 내며 하시는 말씀이 넌 우리 큰애 생일 때도 아기 핑계대고 시조카 생일도 아기 핑계대냐? 무슨 아기 키우고 있는 게 아주 벼슬같이 말한다. 우리 때는 애 등에 업고 밭도 메고 다 했어. 식구로 들어왔으면 할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매번 내가 봐주기를 바라니? 하시더군요. 기가 막혀서 저도 불쑥 말해버렸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식구로 들어온 제 생일은 왜 모르세요? 했더니 넌 내 아들이 챙겨주잖아 하고 벌컥 소리를 지르시는데 갑자기 3초 정도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리고 저도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내 남편이에요. 내 남편이 챙겨주는 거라고요 라고 해버렸네요.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서요. 둘 다 말문이 막혀서 벙쪄 있다가 제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시아주버님 생일은 어머님 자식인데 어머님께서 챙겨주셔야죠. 전처와도 잘 만난다던데 전처가 챙겨도 될 문제고요. 아주버님 생일상을 왜 제가 차려야죠? 저 지금 살림하고 있다만 육아 중이라 밥상 한번 차려내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시조카는 더더욱 부모가 차려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 그 아이 한 번 봤어요.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목소리도 몰라요. 얼굴도 지금 가물가물한 애 생일을 왜 제가 차리나요? 내 새끼 생일도 내가 차리고 내 남편 생일도 내가 차리고 시아주버님 생일도 내가 차리고 시조카 생일도 내가 차리고 어머님 생신도 내가 차리고 아버님 생신도 내가 차리라고요? 그럼 그냥 시댁 식구 생일은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할 몫이 있고 어머니께 살 몫이 있는데 모든 걸 저에게 하라 하시면 저도 좋은 마음으로 못할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더 과간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네 생일을 챙겨주잖아. 네 생일 때 내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 챙겨주는 나는 할목한 거지. 안 그러니? 하시는데 하도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헷갈리네요. 근데 신랑도 내 생일상을 차려주는 게 아니라 용돈으로 줍니다. 전 그 용돈을 받아봐야 생활비로 쓰고요. 어쨌든 싸우다시피 언성 높여가며 어머님께서 수화되셨고 저도 별다른 사과 없이 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화가 나 있으실 거예요. 솔직히 저런 마인드가 충격적이기도 하고 심란하기도 하네요. 무슨 며느리가 하인이고 생일상 차리는 노예인 건지, 말만 하면 며느리 돌이라는 이름 아래 다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우리 신랑 봐서라도 등지고 살긴 싫은데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건 절대 못하겠네요. 후기: 시어머니가 이 문제를 시아주버님께 얘기를 했고 시아주버님은 신랑에게 얘기를 해서 어제 신랑과 아기 재우고 한잔하면서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신랑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제 탓을 하는 듯 하더군요. 시아주버님도 본인 생일과 아들 생일 챙기는 건 안 바란다고, 본인 역시 내 생일을 모른다고 서로 챙기는 거 귀찮다고 하시는데, 근데 어머님께 말을 꼭 그리 했어야 하냐며 나한테 대묻네요.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전화했나봐요. 며느리 복도 없고 말년에 무시당하며 사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자식들을 어찌 키웠는데라며 서럽게 우셨습니다. 며느리 생일은 어련히 아들이 잘 챙겨주겠지 생각을 했고 며느리 역시 별말 없이 마음을 놓았는데 이렇게 뒤통수 맞을 줄은 몰랐다고 아들 생일날엔 초대도 안 해주고 자꾸 벽을 두고 남을 만들려 든다며 며느리 무서워서 살겠냐고 하셨대요. 아니 신랑 생일에 원래 시부모님 다 초대를 해서 생일상 차려야 하나요? 저흰 생일상엔 큰 의미를 안 둬서 아침에 생일상 차려 출근시키고 저녁엔 친구들과 다 같이 놀거나 외식하거든요. 일단 시어머니가 저리 말씀을 하셨고 시아버지는 더 하신 분이라 아마 찾아가니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신랑이 저 화낼까봐 먼저 화내며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제 편 들어주는 척 그걸 왜 내 아내가 챙겨야 하느냐고, 진짜 노망이라도 나셨나 왜 저러냐 소리치며 이런저런 말 늘어놓더니 결국 그래도 한다는 말이, 그래도 엄마한테는 내가 아들인데 내 아들이라는 사람한테 내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엄마가 너무 서운했을 것 같다. 그 부분은 네가 사과해줘라. 그냥 네가 져줘 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시어머니 저렇게 하신 거 맘에 담아두지 않고 잊고 살려고 했거든요. 신랑을 위해서요. 근데 신랑이 저렇게 말하니 눈물이 왈칵 나고 더 이 상황을 수습하기가 싫습니다. 진짜 너무하다. 요새 며느리도 요새 하기 싫어한다는 웬만한 일들은 내가 다 하고 살아. 시어머니한테 불려가서 이것저것 도와드리는 거 다 군말 없이 하고 있어. 그런데 왜 내가 아주버님 전처 노릇까지 해야 하며 이것 때문에 욕을 먹어야 하는데 나도 서운해. 나도 내 생일은 안 챙겨주고 시댁 식구들 생일만 운운하는 거 서운한데 왜 사과해야 되냐? 사과는 잘못을 인정할 때 하는 거야. 정말 너무 실망이다. 난 할 도리 다 하고 살았는데 너무 과한 걸 시키시고 억지를 부리셔서 그건 아니라고 한 것 뿐인데 뭘 잘못했어?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치우고 며느리 자르라고 해. 그거 못하겠으면 내가 간둘게 하고 짐 싸니까 말리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자고 출근을 시켰습니다. 찝찝하고 기분이 너무 더럽습니다. 아주버님까지 싫어지고 곧 추석인데 시댁 가면 다 나이적이고 서로 눈치 싸움 할 텐데 진짜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안 가버리면 저도 결국 똑같이 나쁜 사람이 될 거라지만 그냥 이제부터는 시댁하고 연 끊고 아주버님하고 안 보고 살려고요. 더 강하게 나가서 제가 얼마나 만만한 사람이 아닌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당신이 중간 역할 못하면 난 연 끊을 수밖에 없다고 통보를 했고 남편도 듣더니 자기가 잘 얘기하겠다고 시댁에 가서 한판하고 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나가서는 얼마 뒤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얘기 다 들었다. 아무리 그래도 남편 시켜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더군요. 듣다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남편 돌려드릴 테니 생일상 차려주는 며느리 드리세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다시 전화가 수십 번 울렸지만 차단해버렸고 그렇게 남편이 급하게 오더니 대체 어머니에게 뭐라고 했길래 전화한 이후 난리가 났다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당신과 이혼할 테니 잘 생각해서 얘기하고 앞으로 시댁과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하니 남편이 한참을 말을 안 하네요.
난 지금 이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자 남편이 그제야 미안하다며 자기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다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 끊는 건 앞으로 너의 선택이고 명절 때도 원한다면 자기만 갈 테니 생각해보라고 하네요. 이렇게 결판이 났고요. 당분간 저는 영 끊을 생각입니다. 끝까지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종종 댓글을 보며 다시 마음 다잡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님 사이다네요. 잘하셨습니다. 가만히 하라는 대로 하면 가만히인 줄 알아요. 앞으로도 또박또박 할 말을 하세요. 시어머니 아들이 아닌 님 남편이 님 생일 챙겨준 거 맞고요. 또 이상한 말씀 하시면 어머 그러면 우리 남편이 제 동생 생일상 차려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길 바래요. 시부모가 손자가 안쓰러워 조심스레 부탁을 했는데 그걸 거절하느냐고 못됐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근데 그럴 사람이었으면 글쓴님 생일부터 챙겨줘야 맞고 님이 아기 때문에 힘들다고 했으면 정말 미안하지만 부탁 좀 한다고 했겠죠. 애 핑계대고 며느리 도리도 안 하네 쯧쯧할 게 아니라요. 어른에게도 어른 도리란 게 있습니다. 댓글이: 내 애긴 줄 알았어요. 친정 엄마랑 남편이랑 생일 하루 차이입니다. 남편은 우리 집에서 처가살이를 했고 저도 6개월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생일 기억하기 힘드니 양력으로 바꿔서 엄마나 나 남편 셋이서 생일 축하하기로 하고 다음에 우리 아들 100일 때 시댁 꾸역꾸역 갔다가 위로 1살 차라는 신우가 종이를 주며 보라대요. 시댁 식구들 생일 적힌 종이, 거기엔 시어머니 조카 식구 3명 포함 내 아들 생일은 자기들 마음대로 음력이라고 정해놓고 신우한테는 형님, 신랑 생일은 양력으로 간단하게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했더니 눈을 부라리며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로마법 따르라고 시댁에서도 가족들 모아놓고 하고 그 후에 너네 집에서 하든지 말든지 하래요. 자기 아빠가 그냥 며느리 집에서 하라고 내버려 두라니 그럼 나도 시댁만 가고 친정 오지 말어? 이러더군요. 미칭. 그리고 내 아들 돌반지도 모두 눈 보는 데서 주고 그 신우는 자기 남편한테 여보 그거 땡땡이한테 줘 이러더군요. 나한테 주면 그거 떼먹나? 결과요. 워낙 딸년이 입김이 최고고 아들 귀한 집이라 지금 이혼한 지 1년 됐습니다. 나올 때 형님 때문에 이혼하는 거라고 시집 갔으면 형님 시댁에나 잘하라고 씨부리고 나갔네요. 그랬더니 저더러 어디서 저런 게 들어왔냐네요. 제 첫 생일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만삭의 조상기도 환도에 화장실 한 걸음도 못 가는 저를 불러두고 추석 당일이었던 제 생일 아무도 모르고 자기 아들 출근하는데 식당들 문 닫았으니 새벽부터 도시락 싸라고 했었죠. 전철 타고 오는 내내 울고 이제 좀 쉬려니 그제야 다시 오랍니다. 밥 사준다고. 그렇게 나보고는 차려 먹자더니 내 생일은 사 먹자고 합니다. 저요. 어머님, 아버님, 신우 고모부 그 아들, 어머니 조카 식구 셋, 전 남편 9명 생일 다 챙기고 제 생일만 아무 날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이혼한 거 후회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상한 것인지 아니면 속이 좁아 터진 것인지 조언 좀 해주세요. 남편은 3남매 중 차남입니다. 위에 형 아래 여동생 있고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이좋은 남매도 아니었고 형한테 괴롭힘도 많이 당해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남편이 형한테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각자 결혼해서 살고 있고 결혼 초반 형 부부와 저희 부부가 다툼이 있었고 결국 형이 저희 남편에게 전화통화로 쌍욕을 했고 각자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고 모임 때마다 서로 조심하며 지냈습니다. 그때도 사실 시부모님이 큰아들을 감싸서 저희 남편이 상처도 받았고요. 시부모님은 평소에도 좀 큰아들 하는 게 있으시고 어렸을 때는 그런 면이 더 심하셨기에 남편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었나봐요. 남편 형으로 말하자면 명절 때마다 몇 번의 분란으로 아버님과도 다툼이 있었고요. 욱하는 성격에 앞뒤 가리지 않고 말과 행동부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로 윷놀이를 하던가 하투를 칠 때 의견이 안 맞거나 할 때 아버지 앞에서 화내고 나가버리는 행동을 해요. 그때마다 저희 남편은 못마땅해도 큰 싸움이 날까 참아왔고요. 아버님 어머님도 형의 저런 성격을 꾸짖지 못하시고 참으시는 편이고요. 결혼 초에는 별거 아닌 일이 다 큰 성인이 부모님한테 저러는 모습이 참 볼썽 사납더라고요.
그리고 아래 여동생을 말하자면 저한텐 시누이죠. 결혼해서 사는데 시누이 남편이 무슨 중고차 사업을 한다며 저희 남편에게 저희 부부 명의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어디에 쓰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주는 거냐고 했는데 저희 남편 동생네 도와주는 일인데 믿고 빌려주자고 했고 전 싫다고 했습니다. 괜히 이런 일로 나중에 후회할 일 생길까 봐요. 안 좋은 일에 휘말려 가족 간에 의상하는 것도 싫고요. 그 일로 다퉜고 결국 남편이 명의를 그쪽에 넘겨줬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로 기막힌 일이 벌어졌죠. 저희 명의로 휴대전화기며 인터넷이며 줄줄이 계약해놓고 요금을 밀리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레 연락해서 이런 일을 이야기했죠. 근데 나중엔 채권까지 넘어가서 연락이 오고 집에 뭐가 날라오고 그 일로 무진장 남편하고 싸웠고 근 3년을 시달리며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이젠 그 사업을 때려치우고 딴 일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 자꾸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요. 정말 저라면 면이 안 서고 미안해서 연락도 못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때마다 남편 닥달을 하면 자기가 이럴 줄 알았느냐고 해요. 왜 자기한테 그러냐고 하고 결국 제가 신우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화내고 싸우고 지금 이걸 쓰는데도 머리가 아프네요. 결국 일이 생기네요.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명절에 모여있는데 형님네 부부가 서로 티격태격 하더라고요. 서로 감정이 안 좋아 보였어 있었고 명절 다음날 형수와 저희 남편이 소소하게 대화를 나누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 남편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그때 그랬느냐고 하던 찰나 형이 버럭 화를 냈고 그게 큰 싸움으로 번졌네요. 사실 그렇게까지 큰 싸움이 될 건 아니었는데 형이 크게 화를 내니 그동안 참던 저희 남편도 같이 맞서 다퉜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앞에 앉아서 얼음 넣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얼음 버리러 가면서 에휴 명절 때마다 이게 뭔지 라며 혼잣말하며 일어섰습니다. 그 소리를 한숨 쉬며 했더니 소파에 앉아서 격분하던 형이 저를 노려보며 뭐라고 이게? 하며 막말을 하더군요. 저는 열받아서 울고 남편과 형은 싸우고 그 상황에 어머니는 큰아들을 감싸고 어머님은 매번 큰아들만 감싸요. 저희 남편이 그날은 참던 것이 다 폭발하여 어머니에게도 왜 자꾸 형을 감싸느냐고 한마디 했고요. 형제간의 트러블이 일어날 때마다 형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은 욕 다 하고 그때마다 어머니 형을 감싸요. 그럴 때마다 저희 남편 엄청 서운해하며 어머니께 이야기를 하죠. 왜 형만 감싸냐? 착하던 둘째 아들이 자꾸 형하고 트러블 나고 엄마에게 대들고 어머니는 자꾸 저희 남편더러 참으라고 해요. 네가 그래서 형이 화난 거야. 너 왜 그랬어? 라고 하죠. 그럴 땐 남편도 엄청 속상해하고 억울해하면서도 결국 자기 엄마를 이해하죠. 엄만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야. 자식이 싸우는데 다 늙은 엄마는 저럴 수밖에 없지 라고요. 엄마가 불쌍하대요. 형은 대화가 안 돼요. 남편이 흥분하지 말고 대화로 이야기하자고 해도 막무가내고 빈정대고 화내고 무시하는 발언들로 일이 커집니다. 저도 같이 어머니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하고 시어머니 흥분해서 방문 쾅 닫고 들어가 아주 심한 욕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문 앞이라 저만 들었고요. 그 이후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얼마 뒤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흥분해서 기억도 안 난다고 하시고 결국 며칠 뒤에 어머니가 사과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야기 끝에 그래도 며느리가 잘했으면 왜 자식들이 싸움이 나냐. 너도 잘한 거 없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화나면 욕도 할 수 있는 거다. 이러대요. 결국 어머니도 앞으로 명절이고 생일이고 만나면 싸우니 당분간 모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 고스란히 남편에게 전했고 올 설에 남편은 시댁에 안 가고 우리 가족 바람 쐬러 강원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로 그래도 너희 올 줄 알았는데 왜 안 왔느냐고 하나봐요. 그리고 이 집 스타일이 시간 지나면 있지 왜 그리 끈질기게 그러냐 그만해라. 다들 시간 지나 잊었는데 왜 너희만 그러고 있니? 라고 합니다. 남편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 정말 속 터지는 건 당분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남편은 이렇게 인연을 끊겠다는 거냐고 해요. 형이 잘못한 거지 부모가 뭔 잘못이냐. 형네 피해서 다른 날이라도 다녀오자고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가기 싫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되진 않지만 지금은 만사가 다 힘들어요. 근데 남편은 계속 저에게 부모님에게 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매일 다투고 매일 힘들고 이젠 넌더리가 나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제일 기막힌 말은 남편이 어제 그러네요.
그동안 별로 보고 싶지 않던 시댁 사람들 이번 기회에 제가 기회 잡은 거라네요. 옳다구나 하고 지금 기회 잡은 거냐고 하는데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네요. 덧붙이자면 저도 시댁에 잘하는 며느리 아니었고요. 시댁에선 착한 아들인데 성질 더러운 제가 옆에서 닥달하고 지랄을 해서 남편이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아요. 어머니 말로는 형이 저한테 막말한 건 후회된다고 했다고 전하고요. 어머니는 어떻게든 무마돼서 아무 일도 없이 다시 만나기를 바라네요. 하지만 저는 다시 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아, 참고로 초중등 아이 둘 있고요. 시댁만 가면 매번 싸우는 분위기이니 애들도 눈치 보고 시댁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말 이제는 이혼이 답인가 싶습니다. 남편 입장. 네, 제가 그 남편입니다. 아내가 하소연 글을 올렸는데 우연히 저 글을 보게 됐습니다. 아내로부터 카톡 삭제 메시지가 있는데 아마도 저걸 링크를 제게 보냈다가 온갖 집안욕의 비난 댓글에 카톡 메시지를 지운 모양입니다. 어차피 익명이니 비난도 심하고 올린 글로만 보면 딱히 틀린 내용도 없지만 대댓글까지 달아가며 저렇게까지 싫다는데 이제 저도 놓아주어야겠죠. 내 인생의 절반이 부정당한 느낌이고 일종의 배신감도 생기고 내 편이 아니라고 느꼈다지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남의 편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살면서 언제나 내 편이라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내 가족 그 중에 1순위는 배우자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연이라도 제가 보기를 바란 모양입니다. 댓글들의 용기를 얻어 이혼까지 가려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새삼스러운 얘기도 없고 서술자의 간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준이라 딱히 반박할 것도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글이란 게 또 저렇게 써놓으니 저 집안이 참 안타깝습니다. 평범하다면 평범한 집안이었는데 콩가루 개막장이 되었네요. 자식들 키워보니 나 어렸을 때랑 비슷하더군요. 그냥 싸웁니다. 보통 작은 녀석이 억울한 경우가 많지만 작은 놈이 보통은 아니라 큰 놈도 이해는 갑니다. 전 더 억울했었고 일방적이었고 형 군대 갈 때 만세를 불렀습니다. 제대하고 그나마 사랑받긴 했었네요. 그리고 제가 요새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뇌동맥류 의심 소견으로 최종 검사를 앞두고 있어요. 이걸로 스트레스가 꽤 큽니다. 크게 내색은 안 했지만 이런저런 일이 겹치면서 지금이 제일 힘들고 희망이 없다 싶을 정도입니다. 긍정적인 삶을 추구했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가장 큰 건 최근 들어 불거진 다수 건강 문제고 그와 버금가는 건 아내와의 사이 문제입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형제들 보는 게 1년에 명절 2번, 하루 자고 점심 먹고 오고 부모님 생신 2번 하고 어버이날 만나서 밥 먹고 이게 다입니다. 동생네는 자기들이 벌인 일 때문에 피하는 기색이고 못 본 지 좀 됩니다. 부모님은 평상시 오가라 얘기에 일절없고 우리 집 방문조차 서운할 정도로 꺼리십니다. 너희끼리 잘 살아라, 그럼 됐다 매번 하시는 말이에요. 아내는 평상시 안부 전화 전혀 안 하고 저 정도 만나는 것조차 예전부터 스트레스 받아 했습니다. 명절에 가서 어머니가 일 다 하시고요. 설거지 정도나 상차림 도움이나 아들들 며느리들 돕는 수준이고요. 그래도 불편하고 싫겠죠. 이해합니다. 저 이상은 저도 강요한 적이 없어요. 어쨌든 이번 다툼으로 설하고 생신 때 안 갔습니다. 생신 땐 연락도 안 드렸죠. 제 맘은 편치 않았지만 우리 가정이 우선이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서운하다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오네요. 그때 병원 가는 길이었고 바빠서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저녁에 전화를 했습니다. 만나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고 형은 이대로는 더는 안 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요새 병원에 다닌다 등등 뭐 놀라시고는 이런저런 얘기하고 걱정만 잔뜩 하다 끊었는데 결국 아픈 걸로 설하고 생신 때 안 가게 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그냥 넌지시 아내에게 그리 얘기했더니 그게 그렇게 싫었나 봅니다. 당분간 안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영원히 안 보고 싶은 걸로 보입니다. 저 문제 말고도 몇 가지 갈등 요소가 있었고 그로 인한 잦은 싸움에 이혼 얘기도 나오기도 했지만 저도 아내도 진심은 아니었다 생각했는데 저만의 오해였나 봅니다. 이걸 전까지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가 우스갯소리로 자주 하던 말이 떠오르는데 이 다음에 애들 다 키워놓고 나 죽으면 정리 다 하고 따라와 먼저 가지 말고 그것만큼은 지키리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젠 의미 없는 말이 돼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쓰다 보니 변명만 늘어났네요. 의사가 스트레스 절대 피하라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오늘따라 끊었던 담배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댓글입니다.
아내분 어서 이혼하세요. 명의 해결도 안 된 듯한데 사기꾼, 신우, 폭력증 형, 정신 나간 시오메, 중심 못 잡는 남편까지 한 집안에 이 집처럼 다 갖추기가 쉽지 않아요. 누가 낳은 사람이 있어야 변하기라도 할 텐데 하필 남편은 무게가 없고 회피성이네요. 그리고 시어머니 사가가 아닌 게 문제입니다. 형제간 싸움을 며느리 탓을 하다니. 그런 논리라면 형제들이 잘했으면 왜 며느리가 시댁에 감정이 안 좋겠습니까? 아주버니네, 시누네, 시부모님, 총체적 난국이구먼요. 남편이야 핏줄이니 뭔 소리를 들어도 그러려니 하겠지만 님이 어디 그렇나요? 쌍욕을 듣고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받았는데 솔직히 진심 어린 사과라는 것도 애당초 불가하죠. 쌍욕을 들었다면 아무리 구구절절 사과한데도 쌍욕을 듣기 이전으로는 절대 못 돌아갑니다. 그동안 별로 보고 싶지 않게 만든 시댁에 원인이 있네요. 그 당분간을 못 참아주는 님 남편도 정말 남의 편이고요. 댓글이 남편분 둘 다 읽었는데 전 여자분 쪽 심정이 더 이해가 가네요. 아내분께서는 그동안의 생활 속에서 누적된 것들이 보입니다. 님의 글에서는 지금의 아픔이 보이고요. 어느 것이 더 괴로우냐는 건 부부 사이에서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 싶고요. 우선은 부부 사이에 서로 인터넷 글로 아픔을 나눈다는 게 저로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닌가 싶습니다. 명의 문제 왜 나한테 그러냐며 회피한 건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시자라면 무조건 배척하고 싫어하는 여자들 현실적으로 정말 많은데 그렇게 트러블도 여러 번 있었다면 아내가 저 정도로 싫어하는 건 특별히 못된 경우는 아니네요. 그 정도 트러블을 겪으면 남편 포함 시가에 정말 살벌하게 반감 품고 원망하고 욕하는 여자들 꽤 많거든요. 아내분은 남편한테는 험한 표현도 안 쓰고 그래도 애정이 있어 보여요. 애들 20살 때까지 할 만한 건 레퍼토리도 없고 그동안 트러블 있을 때마다 내가 면목이 없다 대신 사과한다는 말만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아쉽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